예, 이제 상담학 연구 방법론 중에서 연구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유형을 연구 목적에 따라서, 문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설을, 아까 탐색도 있고 검증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을 때에는 이렇게 좀 탐색하는 거고, 이미 있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가설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일종어리, 이종어리 골치가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료 수집 시점을 계속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혹시 행단 연구, 종단 연구 들어보셨나? 네. 뭔지 아세요? 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이제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 유형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연구 유형을 보면서, 내가 하는 연구는 이런 유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실험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성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석사, 박사과정 때 주로 이제 실험 연구를 많이 해서, 실험 논법에 대해서는 잘하는 편이죠. 아마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많이 다룰 겁니다. 근데 실험은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선 잡히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회귀 연구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그랬지만은 단일회귀, 중다회귀 하니까 아까 그림 보니까 이해가 쉬웠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게 이론을 연구하는 거냐, 그거 의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응용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연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장에서는 이거는 딱 기초, 이건 딱 응용,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월 15일 12시 30분 그때부터 하나요?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끝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기초 이론 연구 있잖아요. 철학책 같은 거 보면 이론 연구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먹을 수 없는지, 근데 응용 연구가 클리어 컷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여기다 이제 실행 연구랑 평가 연구도 이렇게 여기 이제 이전에 성태재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행 연구는 이제 포인트가 행하는 연구, 그죠? 액션 리서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수업 들어보셨어요? 프로그램을 하고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연구. 그래서 약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다 좀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먼저 기초 연구를 보겠습니다. 기초를 갖다 베이식이라고 그래요. 베이식. 베이스 하게 되면 원래 기초거든요. 유현진이 요즘에 야구 잘 던지고 있죠. 보게 되면 1루, 2루 할 때 루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초라는 것이죠. 베이식 하게 되면 기초입니다. 펀더멘탈 하게 되면 근본적인, 뭐 같은 말이에요. 근본적인, 기초적인. 펀더멘탈 하게 되면 여러분 화장할 때 기초 화장을 뭐라고 그래요?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파운데이션, 펀드, 파운드 같은 말입니다. 삶의 기본이 뭐예요? 돈이죠. 돈을 뭐라고 그래요? 펀드. 그죠? 기초적인 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기초 화장 안 하세요? 좀 파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파운드가 설립하다는 뜻이 있고 발견하다는 뜻이 있고 설립하다. 회사를 갖다 맨 처음에 설립할 때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초를 언제 놨냐? 여기 그 건물의 주춧돌을 언제 놨냐? 이게 파운데이션이야. 파운데이션.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기초 화장을 언제 놨냐? 그런 얘기죠. 요게 같은 말이 FUND 같잖아요. 그죠? 펀드. 영어로 펀더멘탈. 펀더멘탈 하게 되면은 기초 화장 이런 얘기죠. 근본주의자들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랍 사람들이 다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가 이렇게 테러하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근본, 기초를 갖다 펀드라고 하고요. 여러분 돈을 갖다 뭐 펀드 모은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죠? 이게 돈이죠. 돈이 왜 기초일까요? 돈이 살아가는데 기초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 좀 했어요. 하여튼 어떤 사실에 대한 이론을 찾아내고자 그 지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기초연구입니다. 그래서 인지 상담 이론에서 인지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지 왜곡 개념이라면 이론이니까 그런 걸 갖다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 연구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피험자의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맞는지 틀리는 이런 연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기초연구에서. 그 다음에 응용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어플라이라고 그러는데 applied research라고 그래요. apply, 예, 적용하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가지고 돈 버는데 또 삶을 갖다 행복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연구가 응용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론 연구는 인문계에도 제법 많이 있죠. 근데 응용연구는 이공계에 많아서 정부 돈을 잘 따죠. 이공대 교수님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그죠? 뭐 10억, 20억. 근데 인문계에서는 영문학하면 1,000만 원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 자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고, 뭐 인문 그 이공계에서 연구하게 되면 뭐 물리학 뭐 근본적 원리 찾아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 상수도관을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그죠? 컴퓨터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에 정부가 돈을 우리나라는 잘 주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아주 근원적인 연구를 갖다가 미국하고 일본에서 많이 주죠. 그러니까 노벨상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응용연구랑 노벨상 안 줘요. 기초적인 발견 이런 걸 할 때 주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 이제 응용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의 인지적 왜곡, 인지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고치려고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야.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고 프로그램이 잘 됐나 안 됐나 응용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응용 연구야. 뭔지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실제 활용하는 거, 이런 연구가 있죠. 그 다음에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 실행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행하는 거라고 보면 돼. 영어로 액션 이런 얘기죠. 행동을 하고 관찰하고 리플렉트하면 반성을 하고 잘 됐나 못됐나 반성하는 걸 기축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잘해볼까 새롭게 계획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여튼 행동을 해가지고 잘 되게끔 이게 응용 연구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굳이 구분하자면 행동하는 거에 초점 맞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 방안,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 이런 걸 찾기 위해 실제로 행하는 연구가 되고 특별히 즉각적으로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즉각적인 적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거든요. 전체 맞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요즘에 좋은 게 있더라고. 아빠 이거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뭐 이렇게 상처나고 그런 밴드 붙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스트코 가니까 그런 게 있대. 이렇게 보면은 바르면 이게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르면 이게 밴드가 되는 거예요. 매드품 같은 식으로. 상 받았다고. 응용연구예요. 응용연구. 좋더라고. 보셨어요 혹시? 저는 흉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죠? 이게 말은 그냥 정확하게 여기 나오면 여기만 바르면 다 되고 그죠? 이런 데는 뭐 어떻게 밴드로 못 붙이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바르면은 바로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 응용연구, 실용연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마 풀 같은 거 있잖아요. 풀 같은 거 갖다 발랐는데 나중에 굳어버리잖아. 그런 거에서 응용한 게 아닌가 싶어. 뭔지 알겠죠? 그런 거 안 하고 뭐해 지금. 알겠죠? 그런. 그 다음에 평가 연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assessment 하게 되면은 혹은 evaluation. 이거 평가예요. 평가가 가치가 영어로 뭐냐면 value라고 그래요. 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value? 별로 아니야? 별로? value. 여기다 가치인데 여기 이가 바깥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평가입니다. evaluation. 요거 이거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갈 때 출구를 갖다가 exit라고 그러잖아. 보셨죠? 코엑스 같은 거 들어보셨죠? 밖으로란 뜻이야. 밖으로. 가치를 밖으로 끄집어내. 하나 더 해볼까요? 모션이 움직이는 거죠. 정서가 뭐라 그랬어?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열받으니까 열이 밖으로 나오잖아. emotion. 따라봐, emotion. 그죠? 야.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치를, evaluation, 가치.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해봤어. 어떤 정책을 해봤어.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평가를 많이 하죠. 그죠? 여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 사업단, 프라임 사업단 하잖아요. 이걸 갖다 정부에서 돈을 받았잖아. 바꿔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프로그램을 돌리죠.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최소한 만족도 조사라도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 여름방학 때는 토익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어떤 토익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500점이었는데 프로그램 하고는 700점 맞았다.
그러면 프로그램 점수가 200점 오르게 해줬네. 그죠? 평가해 주는 거죠, 평가.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토익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기존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겠죠. 그죠? 이렇게 목표 달성 정도와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들어보셨죠? 개발해서 써먹고 나서, 그죠? 잘 됐는지 평가하는 거야.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딨어? 하면서 점점 더 잘하는 거지, 그죠? 저도 강의가 처음에 할 때는 어설프죠. 솔직히 처음에 학습 심리학 할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잖아. 아니, 난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이 어려웠어. 진화론 뭐 어떻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독립변수 어떻고 뭐 윤리가 어떻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바꿨잖아. 책 내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했잖아. 그리고요, 이전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발표를 시켰거든요. 근데 학부생들한테 발표를 시켰어. 근데 나중에 발표를 시켰더니 그 교수 점수가 안 좋아. 그 다음부터 발표 안 시켜. 그래서 발표 안 시킬 거예요. 노래만 시킬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그 평가를 많이 시킵니다. 하고 나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것이죠. 문헌 연구가 있는데요. 문헌에는 그 문헌 자체가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실험하거나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 문헌만 쫙 찾았어.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내. 그죠? 보통 그 영문학 모르는 애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영국 가서 세익스피어랑 살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문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게 이제 문헌 고찰 연구가 되겠고요. 저도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난독증이라고 아세요? 네, 난독증을 갖다 제가 실험하지 않고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때는 그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헌을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C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기한 그런 형태도 많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CT. 그죠? 뉴욕 시티. 근데 이걸 읽으라 그랬더니 다운 그러더라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시하고 마을은 의미는 비슷하지. 의미는 살아있죠. 의미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나면은 마을이 떠올라가지고 타운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알겠어요? 하여튼 난독증의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글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있고 의미가 깨진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그걸 갖다 이제 한국에는 연구가 안 돼 있어서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는 많이 연구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분류해 가지고 적용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는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의 단초를 딱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연구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연구하려면 바로 전 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 사람이 기존 걸 다 연구를 해왔었으니까. 10년 전 거 하게 되면은 10년 전에 그 앞에 것만 하니까 그 후로 어떻게 연구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2차 자료로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 1차는 그냥 자료나 측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1차 자료로 보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문헌을 만드는 거 있죠. 보통 실험 연구 같은 이런 경우 많은데 이걸 갖다가 그 문헌 연구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실험이나 관찰하지 않고 문헌 자체 연구하는 걸 문헌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모으는 거 말고 이거 모아가지고 이제 문헌으로다가 이제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문헌 연구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철학. 그쵸? 너무 철학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을 게밖에 생각 안 나. 어떤 그 철학자가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하고 있으니까. 그, 며칠간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게까지 그 공원에 있어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졸고 있으면,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어? 그 사람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내가 이 고민하고 있겠냐고. 존재론적인 고민이죠? 네.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게 좋아. 하여튼 철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책에서 좀 설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철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존재론하고 인식론이랑 가치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게 뭐냐면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고, 그죠? 여기 보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론론이고, 두 개가 있다가 이론론이죠. 우리 신체와 정신은 하나다. 이게 이론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그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프죠. 정신이 아프면 면역이 떨어지죠. 이게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정신하고 신체는 별개다, 두 개다. 이게 이론입니다. 두 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론. 다원어는 뭐야? 여러 개다 이거예요. 존재는. 저기 탈레스의 물인가 불인가? 물, 여러 가지 밑자, 크기다. 여러 가지 존재가 뭐냐라고 보는 게 존재론이야.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요. 이론론이면 들어보긴 하셨죠? 이게 이론론. 그 다음 인식론이 있습니다. 인식이 뭐냐면은 알아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알아채지? 알아챌 때 내 눈과 귀와 촉감 있잖아요. 오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알아채는 거야. 경험해서. 만져봐야 알지? 이게 경험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영국은 경험론이에요. 여기 배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고기 잡아봐야지 물고기가 뭔지 알지? 이게 경험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 때 만져보는 게 아니라 만져보지 않고도 생각해서 할 수가 있어. 공기 안 보이잖아. 그죠? 여기 전기 같은 거 안 보이잖아. 불 끄면 없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게 합리론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존재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뭐로 하냐 입니다. 알아채는 걸 뭐로 하냐. 생각을 통해서 알아낸다. 이게 합리론. 그죠? 배로. 독일을 중심으로. 영국에는 이제 경험론. 베이컨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인식하느냐,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인식론이에요. 좀 아시겠습니까? 그 신체 오감을 통해 눈에 들어오는 걸 알고, 우리가 되게 윤선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 인식론적 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하니까 요거랑 이걸 갖다 같이 붙여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합리론은 어떤 나는 몸을 하는 걸 안다. 영재, 뭐 이렇게 연역법, 뭐 귀납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거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걸 보는 게 합리론적인 이런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두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두뇌는 여기 이제 왼쪽은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보고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는 두 가지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못 들어봤어요. 내가 보기에 언어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요즘 파랑 하게 되면 파랑도 생각나시죠? 여러분, 레몬 떼물어 봐요. 저는 레몬 떼 먹거든요. 뭐가 침이 나옵니까? 오감을 통해서 한다. 두 가지.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아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가치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지? 이게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연구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윤리학. 이게 도덕적인 거야? 그 다음에 미학이죠. 아름다움이 뭐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래서 철학에서는 존재론, 인식론, 그 다음에 가치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구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지죠?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 상담학이 왜 있는 거지? 어떻게 존재하지? 이런 존재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학을 어떻게 알아서 찰 거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더 어려워요. 뭔지 알겠죠? 네. 경험에서 할 거냐, 사고에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가치론적은 상담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건데, 상담을 왜 하려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은
가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매슬로우의 4단계, 5단계 보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뭐죠? 자아실현이죠. 4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은 먹고 자고 하는 거에 관심 많은 거죠. 옷 입는 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그 전기. 그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산업혁명과 그 연관을 해주겠지만 4차 산업이 되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나 상담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거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 여러분 슬플 때 인공지능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죠? 제가 보기에서 사람을 다루는 이 학문은 점점 발달이 된다고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하여튼 가치론적인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이 세 가지를 했고요. 네, 이건 이제 같은 내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방법.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 저는 역사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책에 보게 되면 웬만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학생이. 혹시 역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네, 저는 역사적인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거 있죠. 그 관심이 많고요. 좋아요.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 걸 밝혀서 새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과거를 알면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시하고 과거의 반복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내게 되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될 걸 보고 대처를 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역사 연구가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발견한 건 이순신 장군 명량회 좀 보셨어요? 저는요 놀랐어요. 옛날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랑 전쟁을 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일본 엄청난 많은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가 그 당시 페르시아가 엄청난 근데 그 배를 다 물리쳤습니다. 대가 보니까 지형지물 이런 거야. 울돌목 같은데 살라미스가. 그 역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역사책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연구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국지 보면은요, 지형지물이라는 거 지금 똑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아요. 그리고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일본이 있죠? 일본이 그걸 잘했어요. 기술을 빨리 습득했어요.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명치 유신, 1860년대. 미국에서 배가 왔어. 배가 왔는데, 배 하나 들고서 일본하고, 배 하나가 일본하고, 넌 나랑 싸울래? 아니면 순순히 받아들일래? 기술 받아들일래? 아니면 나랑 싸울래? 그래서 일본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10년, 20년에 그 기술을 다 받아들였죠. 포라든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선샤인 영화 봤어요? 드라마? 그 강화도. 미국이나 프랑스에 왔거든요.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보셨죠? 흥선대원군 그 시아버지. 그 막았잖아. 세국 정책이지만. 그 잘못한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일제시대가 우리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1930년대 일본이 군함이 있었어요. 엄청난 군함. 지금 우리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지금 몇 년인데. 거의 80년 지났잖아요. 이거 무지 못합니다. 왜? 기술을 배워서. 제가 보면 우리가 백제 시대의 그 기술을 갖다가 일본에게 건네줬거든요. 그 저기 그 백제 그 백성이 그 오사카 거기 있대 지금. 도자기 뭐 이런 거. 우리가 한참 없었거든요. 기술로 앞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이 왔을 때 빨리 받아들이고 했어야 됐죠. 우리 그 삼성이 반도체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그때 반도체라는 게 없었죠. 일본하고 미국만 있었죠. 그러다가 앞으로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제안을 했죠. 이병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으로 반도체 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 반도체.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미국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앞으로 먹거리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그죠? 기술을 받아들여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요즘의 기술이요, 다 있습니다. 삼국지에 다 있고요. 중국의 사마천에 초한지 다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 현재를 알고 미래에 대해서 대처해 나간다.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책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면 된다. 여기 이제 역사 연구가요, 전기 연구가 있고, 이런 전기 말고, 알겠죠? 자서전 있잖아. 자서전인데, 예, 다른 사람이 쓰면 전기고요. 내가 쓰면 자서전. 알겠죠? 그런 연구를 하거나, 예를 들면 복지관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경운대 뭐 20년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역사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혹시, 그건 우리 잘한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밖에 없어요. 역사가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만 해도 500년이잖아. 네, 그래서 사료 같은 게 중요하죠. 이 사료는 논문이나 서적, 뭐 책, 그 다음에 사람이 말하는 거, 목격자 진술, 면담, 뭐 이렇게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거 있죠. 네, 여러 가지 모든 자료, 고고학적 자료. 트로이 목마 아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1800년대. 이전에는 신화라고만 봤어요. 우리 저기 저기 뭐야, 곰이 마늘하고 뭐 이렇게 웅남 이런 거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스 그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뭐 사실이냐 가짜지 신화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실리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적을 가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고고학적 자료 이런 것이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몇 대가 있는지 아세요? 5명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동안에 발견된 게 3명이라고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보면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틀렸다고 했죠. 근데 그 역사서 나중에 2명 더 발견했어요. 5명이 맞아. 사료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여튼 역사 자료는 이게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뭐 그리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실험 연구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험 연구, 비실험 연구. 실험을 안 하면 비실험이고요. 실험을 하면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을 실제 쥐 같은 거 하지 실험실에서 할 수 있고요. 알겠어요? 근데 사람은 실험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마라톤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실험이라는 방법을 또 해요.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 실험하고 실험실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는. 조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작을 하면 실험이고요. 조작을 하지 않으면 비실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실험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진짜 실험이 있고 가짜 실험. 완전히 가짜는 아니고 반만. 어제 손흥민이 저기 토트넘이랑 해서 졌지. 결승 가기 전에 무슨 결승? 준결승. 준실험. 알겠습니까? 준이 영어로 쌤이야, 쌤이. 반만 실험이라는 얘기지. 응? 그 책이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만약에 실험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5천만 명이라 쳐봐. 1인당 10원씩 들어간다 그래봐. 그럼 5억 들어가. 그 시간을 갖다 다 할 겁니까? 어렵죠.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하잖아요. 그 전체 집단을 갖다가 집단인데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엄마 집단이라는 것이지. 엄마 집단은 전체야.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집단. 전체를 연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그 모든 거를 다 샘플을 갖다 1000만 개를 다 만약에 틀리니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화장품이 좋은지 주전학 화장품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샘플을 꺼내야지. 그죠? 샘플 써봐가지고 아무리 화장품이 좋아. 그럼 그거 사는 거지. 그죠? 전체에서 끄집어내는 걸 갖다 샘플이라고 그래요. 샘플 모아놓은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그걸 뽑을 때 눈 갖고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눈 좋아 보이면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뽑아야지 뽑아가지고 나중에 실험할 집단,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 2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배치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100명씩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좋은 애들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실험 집단에, 그렇지 못한 애는 통제 집단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같게 만들어요. 같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랜덤하게 뽑는다. 랜덤하게 뽑는 걸 일단 무선적이라고 해요. 그건 무작위라고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으면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2집단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샘플 있죠. 샘플을 끄집어내는 걸 갖다, 이걸 갖다 표본이라고 그래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뽑는 거 하게 되면 샘플링이라고 하죠. 갖다가 뽑아가지고 집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표집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샘플. 잠자다가 슬립이죠. 잠자는 것, 슬리핑. 아시겠죠? ing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것이죠. 뽑는 거, 이렇게 뽑아냈어. 뽑아내가지고, 먼저 테스트 해봐요. 네, 여기 테스트 해봤더니, 시점 나왔어. 통계 집단을 보니까, 통계 집단 혹은 비통계 집단이라고 그래요. 네. 아니, 비교 집단이라고 그래요. 했을 때, 시점쯤 나왔죠. 그죠? 아, 그래? 잘 뽑은 거야. 알겠어?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요. 실험할 사람들한테. 실험 집어넣으니까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험을 했더니 여기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효과 때문에 점수가 3점 올랐네. 그죠? 알겠죠? 근데 이 집단에는 실험을 안 했어. 그다음 그대로 갔으니까 그냥 시점 남았네. 뭔지 알겠죠? 통계 집단 혹은 실험 집단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회복지사 조사론에서 나온 건데, 여기, 무선으로 뽑는 걸 갖다가 랜덤하게 뽑는다고 해서 R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O 하면은 observation. 없어 보이나? 이건 관찰이에요. 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observation. X는요, experiment.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회복지 거기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실험 설계, 이건 책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이 있죠. 여기에 실험 집단 안에 통계 집단인데, 이걸 갖다 랜덤하게 뽑았다 이거야. 그래서 R을 붙인 거야. 알겠어요? 랜덤하게 뽑으면 그게 진짜 실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랜덤하게 뽑지 않으면 가짜. 나중에 준실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뽑아가지고, 여기 O는요, 사전. 알겠죠? 사전, 여기 보게 되면 불안감을, 내가 이제 수석하는 사람 맞죠? 내가 아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수석하던데,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이게 주사기가 들어가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실험 전에 오한, 불안 검사를 합니다. 알겠지? 요 밑에 있는 그런 집단도 불안 검사를 합니다. 이거 파란, 내가 색깔로 만들었어. 알겠죠? 파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을 빨간 거. 이게 이제 처치예요. 불안감 완화를 위해서 이제 무슨 실험을 해줬어.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불안감 완화 실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불안감이 시점이었는데 만약에 시점으로 떨어졌다. 하게 되면 빨간 거 처치한 게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통계 집단을 갖다가 앞에 뒤에 비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통계 집단 전후 비교 조사라고. 여기 통계 집단 전후 비교 조사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해요. 하여튼 여기 랜덤하게 뽑았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미리 모의 시험을 보면 하고 또 일주일에 다시 보게 되면 점수가 더 잘 나올까 더 안 나올까? 더 잘 나오죠. 왜? 기억이 나서. 기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효과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전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전에 안 하고서 나중에 검사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집단을 뽑을 때는 랜덤하게 뽑았어요. 실험 집단이나. 뭔지 아시겠죠? 사전에 이걸 왜 안 하냐면은 기억 효과가 있을까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요거만 보려고 하는데 기억 효과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나는 이 처치 효과만 보려고 하는데 기억 효과 때문에 더 잘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통계 일단 전후만의 통계 일단 후만 비교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 검사를 갖다 배제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랜덤하게 뽑은 거는 실험이야, 진짜 실험이야. 뭔지 알겠죠? 진짜 실험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사전 실험이 없어요. 뭔지 알겠죠? 이건 처치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요거서는 검사를 반복하니까 기억 효과가 있겠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되는데. 네. 네, 기억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기억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 문제가 없기 위해서 없앴잖아요. 그죠? 근데 사전 검사라고 해서 아까 10점 같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미심쩍어. 얘들이 나는 점수가 5하고 5, 6하고 5가 더 잘 나왔는데 이 처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애들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집단이 똑같은 집단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요건 집단이 똑같은지는 확인이 됐어. 그런데 반복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요거는 집단이 똑같은지 몰라. 근데 그 네 가지 다 하면 되죠. 이걸 솔로몬은 책에서는 솔로몬이 아세요? 솔로몬 얘기 알아요? 애기 낳았을 때 매기하게 속상했잖아. 지혜롭게 했잖아. 그죠? 지혜롭잖아. 두 개 다. 그러니까 검사 반복 문제가 있는지는 이걸로 보면 되고, 그죠? 동일한지 이걸로 보면 되잖아요. 이거 반복이랑 동일한지를 갖다가 동시에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그 실험 집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집단을 비교 조사하는 거 솔로몬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여기서 문제가 있을까? 돈이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들어. 네, 모든 게 이상적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요까지가 진짜 실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준실험. 여기 이제 다른 사회복지 유사 실험이라고 하는데, 준하면 이제 준결승할 때처럼 반만 실험이다. 여기서 이제 실험일 때는 아까 R이 있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는 R이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R이 없어요. 그러니까 R이 있으면 요 집단, 요 집단이 색깔이 똑같아. 뭔지 알겠어요? 네. R이 있으면은 집단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R이 없으면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보니까 실제 그 사회 현장에서는요, 인원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이쪽에 한 200명 있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집단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한 30명밖에 없어. 그럼 실험 집단 인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효과를 비교하려면은 부득불하게 남부가 아니라 저기 그 동부의 그 복지관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준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본 집단이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죠? R도 안 했기 때문에. R이 없으면 준실험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실천 현장에서는 대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무작위로 뽑는 인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작을 하기가 만만치 않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빨간 거는 긍정심리, 독거노인으로다가 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 긍정 프로그램을 했어. 근데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인원이 여기 집단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을 비교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쪽 남부에 있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동부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남부가 여기 프로그램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실험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처치를 했잖아요. 처치가 들어가면 실험은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R이 없기 때문에 준실험이에요. 뭔지 알겠죠? R이 있으면 진짜 실험이고, 그죠? 여기 X표 있죠? 여기 처치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실험 설계.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시계열 조사 이런 거 시간 연속 조사 벌써부터 말이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시계열이 뭐냐면 시간 연속 이렇게 조사 보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 비교가 안 돼. 여기 보면 한 집단밖에 없어요. 이 집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집단을 갖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해 가지고 앞에랑 처치하고 난 후하고 어떨까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시계열이란 말이야. 이게 시간 연속 조사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실험은 실험입니다. 왜? 여기 X표가 있잖아. 표치를 했잖아. 이게 뭐냐면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인데 이때만 교통사고가 만약에 100건이었다고 쳐봐요. 네. 여기 요거 90건, 100건, 뭐 98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단속을 했어요. x가 처치가 단속이라고. 단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55, 54, 56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은 단속하고 나서 떨어졌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을 그 조작을 못한 거죠. R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준실험인데 한 집단만 있어요. 한 집단인데 연속해서 했죠. 그죠? 물론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밑에 다른 집단도 연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집단 해소하는 것 갖다가 시결 조사. 책에서는 말만 있거든요. 한 글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고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실험 연구는 어디서 하냐면은 실험실에서 하거나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공계의 의학 이런 데서는 실험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사람 실험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럼 가장 비슷한 게 뭐야? 쥐잖아. 원숭이가 더 비슷한데요. 원숭이 너무 비싸. 사람 쥐가 싸. 15,000원이 되니까.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면은요, 심정병원 가면 그 밑에 지하가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건널 3번 하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다 연구실입니다. 신약 개발하면 그게 사람에게 쓰기 전에 먼저 쥐한테 활용하는 것이죠. 쥐가 쓰는 게 사람에게 맞아요? 맞습니다. 신체 구조는 비슷합니다. 90% 이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쥐에게 신체가 맞아 들어가면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실험 연구는 뭐냐면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더 잘했어 이런 거잖아요. 실험은 인과관계예요. 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을 뽑을 때 전체 집단에서 랜덤하게 뽑는다 그랬죠? 이렇게 뽑았어. 뭔지 아시겠죠? 이 표 제가 만든 거예요.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실험 집단하고 통계 혹은 비교 집단에게 배치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고 사전에 예를 들면 불안감이라면 불안 검사하고 여기 처치하고 나서 그 후에 불안 검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천 불안 검사하고 좀 다른 걸 하죠. 만약에 이제 좋은 걸로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여기 강의할 때 만족도가 5점이었어. 여기도 5점이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도 하고 좋은 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빅프레스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 빅프레스가 강의 아니고 이렇게 했더니 만족도가 8점이 나왔어. 그러면 5점에서 8점을 나왔으니까 3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5.5점이니까 그대로네, 그지? 그러니까 이 처치 효과가 3점인 것 같다. 진짜 이렇지는 않았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치하는 걸 갖다 독립변이라고 해요. 독립변수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하고 처치해가지고 나오면 결과물이 있죠.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독립변수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효과는 아시겠죠? 네. 실험을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 이제 책 내용이 잘 이해 못하세요. 이걸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첫 번째, 1번을 잘해야 된다. 이거 보면은 처치를 갖다가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게 독립변수. 이거 1번 알겠죠? 독립변수 처치를 갖다가 잘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라.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인터넷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 또 조직 헌신도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 활용 능력은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 여기서도 조직 헌신도가 종속변수, 아니 독립변수, 이게 직무 만족도가 종속변수였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였는데 보니까 인터넷 사보니까 사람이 아저씨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네. 인터넷 활용하는 게 사회활동 참여도를 높였네. 그죠? 이게 올라가고 또 이게 영향을 줬죠. 이게 매개변이라고 그랬죠. 매개변이.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인파워먼트.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게 이렇게 종속변에게 영향을 줬죠. 그죠? 매개변수랑 조절변수 이것은 원래 실험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알기 원해. 그죠? 요거만 알기 원해. 그러니까 요거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지.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통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잘하게 되려면 가능한 요거 안 되게끔 요거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거든요. 뭔지 알겠죠? 가해 변인, 가외 다른 변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처음 뽑을 때 뭐냐면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점수 잘 나오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놔봐. 그럼 여기 얘들이 더 잘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렇게 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작위로 해야 되죠. 랜덤하게. 그래서 처치를 정확하게 하고, 가해버인을 갖다가 조절하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갖다가 그 내적 타당도라고 그래요. 여기 내부에서 실험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내부에서. 그죠? 우리 경운대학교 내에서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경운대학교에서 한 게 또 다른 데, 국민대학교나 안동대학교 이런 데서 적용이 되려면 거기서도 맞아 들어가야 되죠. 우리 실험 외부 여건에서 잘 되는 데 외적 타당. 내적 타당도는 시제롭게 하게 여기 1, 2, 3, 6을 잘 해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네. 처치, 그 다음에 가외 변이 통제,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정확한 실험인데, 현장에서는 이게 좀 약합니다. 내적으로 하는 게 좀 약한 것이죠. 예, 예.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온실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실제 더 잘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실험 연구보다 밖의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밖이라고 외적 타당도는 밖의 환경에서 맞아 들어가는 외적 타당도라고 보면 돼요. 외적 타당도가 높다. 실제 현장은 밖에서 하니까. 근데 그 현장 실험 연구가 여기서는 이상적으로 봐요. 아까 그 실험 연구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G는 가능해요. G는요, 집단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남부에서 뽑은 집단하고, 그 동부에서 뽑은 집단하고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G는요,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6일 날 태어난 G 있잖아요. 그런 G 있잖아요. 똑같은 G를 갖다가 실험 잡고. 실험 집단하고 통계 집단이 그렇게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습기 이런 거 다 거의 똑같게 만들어 놓죠. 실험 조작도 거의 똑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실험 연구가 실제 사람 연구할 때는 더 맞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비실험 연구를 보겠습니다. 비실험은 뭐냐면은요. 아까 1, 2, 3번 조작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1번, 기억하세요. 1번, 처치를 갖다 독립변인 잘하고. 2번,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 그런 가해변인을 갖다가 가능한 한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갖다 배치할 때 비슷하게 랜덤하게 뽑아서 해야 된다. 그게 그 실험 연구의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실험에서는 처치를 했냐 안 했냐. 현장 연구는 랜덤하게 뽑기가 만만치 않고, 그렇지만 처치는 같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실험 연구는 실험을 안 해요. 처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작 없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따를까 기술 연구. 과학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 아니고 기술은 영어로 묘사한다 이거지. 그냥 써내려가는 연구 아시겠어요? 기술한다. 다음 중 그 독립변인에 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기술하시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과학 테크놀로지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그냥 요약하고 이렇게 써나가는 조작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조사 연구. 여기저기 그 상담기관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활용 현황 연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담자의 그 어려움 호소하는 거.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조사한다 할 때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조사 연구. 아까 이제 그 기술 연구 같은 그 연구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일기 같은 거 쓰는 거죠. 현황 같은 거 적고. 그 다음에 조사 연구는 연구자가 가서 설문지나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상관 연구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몸무게하고 키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네. 몸무게하고 키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거의 정확한, 선이 긋을수록 거의 정확한 거고요. 아까 상관이 그냥 비스무리하게 있어요. 요거는 키가 요만한, 몸무게가 1인데 키가 1이다든가. 이거는 이게 둥그렇게 되면 상관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건 어떤 게 원인이 된다 이런 건 몰라요. 몸무게가 원인이 돼서 키가 컸다, 키가 원인이 돼서 몸무게가 됐다 이건 안 되고요. 그냥 서로 상관이 있네 이런 얘기죠.
뭔가 좀 더 연구하려면 인과관계 연구를 해야 되죠. 네. 인과관계 비교 연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과 비교 연구. 네, 이게 원래 내용이 많아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 만만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 흡연이 원인이 돼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 원인 연구를 할 수 있죠. 근데 너 지금부터 담배 펴봐. 해가지고 너 1년만 담배 피고 나서 폐암 연구 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담배를 갖다가 이제 많이 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이 암이 얼마나 걸렸나.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회고적 인과비교 연구라고 하는 거죠. 이미 된 거 있잖아요. 담배 핀 사람들 쭉 연구해보고, 담배 핀 사람들 해가지고 담배 얼마나 피는지, 그 다음에 암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담배 안 핀 사람에 비해서 담배 핀 사람이 암이 많구나.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나갈 수 있잖아요. 거꾸로 추적할 수 있잖아요. 암이 왜 걸렸어? 암이 왜 걸렸어? 여기 보게 되면 암이 있는데, 여기 보면 흡연. 여기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보니까 암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많더라 이거야. 폐암은 특별히. 그죠? 그러니까 해고에서 연구한다. 해고적 연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죠. 네. 동물은 됩니다. 동물은요, 쥐한테 니코틴을 넣어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한테. 일단 니코틴이 있잖아요. 여기, 니코틴을 넣고, 니코틴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암이 얼마나 발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니코틴 실험을 하고 나면 암이 여기보다 뭐 10배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코틴이 암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니코틴 독립변인이고 암이 종속변수예요. 이런 연구가 가능해요.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뭐 마루타야? 안 되잖아.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참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어차피 좀 해야 됩니다. 탐색 연구, 확인 연구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사라졌습니다. 2장에서도 나왔어요. 탐색 연구는 뭐냐면요. 사전 지식 선행 연구가 없을 때에 처음 삽을 뜨는 거야. 뭔지 알겠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전에 선행 연구나 지식이 별로 없을 때에 아이디어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탐색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적인 데이터를 찾는 연구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건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조금 더 찾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그런 탐색 연구가 있고, 그 다음 확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많이 좀 있는데 그게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아까 흡연과 암에 대한 연구는 많아요. 근데 옛날에 담배 피기 전에는 그런 연구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걸 탐색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누적돼 있어. 그죠? 그러면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확인 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단 연구, 횡단 연구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횡단보도에 종단보도에. 네, 횡단보도라고 그래요. 지금 순간. 횡단은요,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크로스는 가로고 있는데, 섹션은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지금 시간대에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울증의 연령에 따른 변화 이런 걸 연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깐난 애기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네가 될 때까지 우울증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죠? 이게 종단 연구예요. 근데 그게 쉬워, 어려워? 같이 늙어가는 처지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깐난 애기,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시기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갖다가 우울증 비슷한 애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설문조사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려면은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좋죠. 어떻게,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구미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이런 성향, 중학생 이런 성향,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떤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종단연, 아니 이건 횡단연구다. 딱 잘랐다 이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횡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을 때 딱 잘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령대가 있을 때 초등, 중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랐다 이거야. 이게 횡단연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단 아시겠죠? 네. 국토종단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힘들고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대단한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했죠. 193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연구했습니다. 1930년도 일제시대인데 우리 다 죽었는데 그런 연구를 대단한 것이죠. 그런 나라들은. 좀 확실하게 되셨죠, 그죠? 네. 네. 절충 연구는 횡단 종단을 갖다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연구인데요. 이것도 잠깐. 뭐 횡단 연구 지금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그림으로 보는 거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적게 들이고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편하니까. 그 다음에 종단 연구죠. 그 종단 연구는 좋긴 좋아요. 한 사람이 그 어떻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연구하니까 그죠? 성장 변화 지속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확인해 나갈 수가 있지만 그건 좀 어려워요. 표집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충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단 연구, 횡단 연구를 같이 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연구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연구할 때 1학년하고 2학년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3학년, 4학년 돼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횡단이죠. 요건 종단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